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마약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혹시 들으셨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잘 모르지만 들으신 것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백혜령 마약을 예. 추적했죠.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기재위에 있었고 예. 인천 공항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검색대가 있습니다. 이 검색대가 모자란다면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검색대를 늘리는 예산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인천 세관을 불렀죠. 예. 세관을 불렀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마약을 몸에 칭칭 감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검색대를 통과 안 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의원님 검색대가 몇 개 안 돼서 미친 거예요. 그러니 인천 세관이든 세관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도 그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검색대가 몇 푼 된다고 외국에서 오는 마약사범들과 이런 걸 당연히 검색대를 통과해서 찾아내야지.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검색대를 통과시키지 않고 그 마약사범이 들어와서 경호 거기 그러니까 맞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택시까지 태워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마약을 들고 온 사람이.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수사한 게 백혜령인데 백혜령이 이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던 자가 하나 있었고 그 조병로 그 자의 뒤를 봐준 게 이종호였다. 그럼 이 이종호랑 연결된 건 누구냐? 김건희다. 그때 이종호가 V0 얘기를 합니다. V1, V0를 얘기하는데 그럼 V0였는지 V1은 누구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김건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 전체에 김건희가 연루되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종호 조병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마약이 어디에서 온 거냐. 말레이시아에서 온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오는데 74kg인가가 대한민국에 유통되었고 그것을 잡아낸 게 백혜령이고 말레이시아에서 오지 못하고 거기서 검거된 게 100kg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느냐. 딱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김건희 오빠가 어떻든 말레이시아에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고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이제 강릉 배에서 1000톤이 발견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평택에서 이제 평택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평택에서 마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늘과 마늘 사이에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마늘과 마늘 사이에 무엇이 나오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마약 게이트까지 번진 나오면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병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물론 수사로 다 밝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은 임성근이를 살리려고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부탁을 했고 김건희가 윤석열 쪼아가지고 윤석열이 경로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약 관련된 것은 이종호가 안 낀 데가 없으니까 이것도 좀 마약 해가지고 김건희한테 이거 좀 봐줘 이렇게 해서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건희 오빠가 말레이시아에 있다. 이건 또 김건희가 직접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건희가 마약을 직접 뭐 이렇게 하는 것에 관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이거는 뭐 사건도 보통 사건 아닌 거 아니겠어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설마 대통령 마누라가 마약을 밀수를 했다? 너무나 큰 사건이라서 지금 의원님 조심스러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강릉 배에 1000kg가 드러났다. 그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걸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마약이 1000kg가 있는 배를 잡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없다는 게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찾아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마약 관련한 그 수사 외압, 백혜령에 대한 수사 외압이 있을 때 조병로가 끼었고 조병로 뒤에는 이종호가 있었고 그럼 이종호는 김건희의 자금 관련 담당인 블랙퍼스트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거기에 인베스트에 블랙펄 인베스트의 그 대표로 있는 자이고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김건희가 연루되어 있는 게 나왔고 녹취가 뭐 주범이죠. 주범. 원래 주범이었는데 이번에 40% 얘기하면서 주범의 얘기가 나왔고 거기 이종호가 안 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약 부분도 어떻게 그 백혜령 거를 무마를 할 수가 있어요. 마약이 몸에 감고 들어오는 마약은 인천세관이고요. 김해 통해서 또 들어옵니다. 김해 공항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또 몸에 감고 들어오고요. 근데 또 김해 공항 통해서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도마에다 마약 넣어갖고 들어옵니다. 이게 74kg이 4kg씩 6명에 했다면 6, 4, 24, 24kg입니다. 남은 것들은 김해에서 또 몇 명 있고 남은 건 도마예요, 도마. 이게 화물로 들어옵니다. 화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게 안 지키죠? 화물은 다 투시하잖아요.
사람은 또 빼냈다고 쳐. 투시합니다. 투시하는데 어떻게 이게 안 지키고 도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거 있잖아요. 이태원.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그날 이태원에 가서 제가 이제 그때 이태원 때 체크를 했는데요. 서울경찰청에 있는 과장이 있습니다. 부장인가 과장이 전부 다 마약 조끼를 입고 나갔는데 예. 자기네 50명이 거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못 잡은 거잖아요. 마약을 잡는다고 하고 거기로 시각을 다 돌리고 그리고 그러면 그 이태원에 있는 마약 관계자들은 어떻든 뭐 다 저거 될 것이고 그런 틈을 타서 다른 곳에 마약을 성행시키는 건가? 저는 그때부터 그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더 백혜령 경정이 했던 그 마약을 추적하면서는 더 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전담하는 형사들을 전부 다 이태원으로 몰아넣고 실제로 다른 데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그러니까 아니 다 거기로 갔고 예. 그리고 사람들은 다 몰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생명을 달리하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터뜨리고 근데 거기 가서 마약은 한 명도 잡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그럼 다른 데에다가는 여유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러네요. 없는 거죠. 예. 인천세관에 몸에 칭칭 감고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와요? 그거 보셨어요? 몸에 감고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피 흘리는 거? 못 봤습니다. 그걸 이제 추적하면서 증언을 한 거에는 예. 이 다리에 4kg씩을 이렇게 합니다. 2kg, 2kg씩인가? 예. 뭐 이렇게 4kg를 하면 여기 랩으로 똘똘 말아요. 예. 똘똘 말면 이게 이제 피가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죠. 비행기에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피가 밑으로 줄줄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피가 흘러내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 뭐지? 치료도 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질질 흘러내서 이렇게 어그적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재현한 거긴 한데 예. 어그적 걷는데 그런데도 검색대를 통과 안 시키고 이 사람들 따로 빼서 택시까지 태워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누군가가 엄청나게 연루되어 있지 않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걸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막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이걸 윤건영 의원이 많이 추적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기서 가다가 멈추고 저기서 가다가 멈추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동안 검찰에서 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검찰에서 마약을 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김건희와 윤석열은 마약을 잡겠다고 한동훈하고 같이 떠들어댔는데 윤석열, 김건희 하는 수법을 보면 그렇게 이렇게 딱 해먹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승진시켜주거나 좋은 자리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무마해서 덮으려고 하고 꼭 그런 식이잖아요. 조병론가도 대통령실로 보내서 승진시켜주고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보내주고 야야야. 그러니까 꼭 그런 식으로 아주 더티하고 조병로는 아니었을 거고 그걸 막은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 자를 그 대통령실로 보내서 승진시켜 버렸죠.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도 다 승진했습니다. 조병로는 아마 상황이 어땠는지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저런 눈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예. 못했고 경무관에서 승진하고자 했는데 그 승진을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한 게 이종호였고 그 녹취가 나왔던 거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주가 조작, 뭐 최병 순직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금 궁금하지만 사실 마약 관련된 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어디까지일까? 마약과 관련해서는 이종호는 관련이 없을까? 그렇다면 임성근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판인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자식이 이렇게 또라이짓거리 하는데 마약에 탁 떠오르는데 김영남 의원님, 김건희 특검의 마약 이거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게 거죠. 정말 관여가 됐다면. 근데 김건희나 그 윤석열 부부가 관여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나타난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스토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니 관세청이 뭐라고 경찰이 하던 수사를 덮어요. 검찰은 또 뭐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이 아니고서는 일이 이렇게 전개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양이 어마어마해. 그때 초반에 보도 나왔을 때 제가 소매가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4천억, 5천억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백경정의 말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 소매가로 계산하면 지금 조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1조가 넘어가는 그 금액인데 이건 뭐지?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여기까지 손을 대려고 했던 건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막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일망타진하겠다고 막 엄포를 놓고 뭐 그런 활동을 한 게 만약에 이 권력 핵심부의 관여가 사실이라면 아니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마약 판매선에 다른 거는 다 때려잡아.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독과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과점은 이익이 훨씬 많이 늘어나죠. 아니 50만 원 받던 거 100만 원 받아도 또 공급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면 가격 결정권은 독점권을 가진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이게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도의 흉측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다른 사건,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산업재해가 났어. 아니면 누가 뇌물을 받았어. 수사기관에 이런저런 청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좀 처리해달라. 아니면 최대한 선처해달라. 하지만 그런 부탁이 부탁하는 사람도 차마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 없는 사건 유형이 대표적인 게 바로 마약사범이에요. 근데 이게 왜 저렇게 돌아갔을까? 수사가 하다가 중단되고 방해받고 수사팀이 해체되고 수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갑자기 좌천되고 이거 만약에 실상이 드러나고 권력 최고위층의 개입이 있었고 그게 마약을 둘러싼 이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예. 저는 12.3 계엄 이상의 충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규모 얘기하시면서 1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그 광주 공항 이전하는 거 하면서 대통령이 무안군수한테 무안군 1년 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랬더니 6천억 좀 넘더라고요. 한 군의 예산을 넘는 규모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나 이쪽 집안이 해왔던 게 대부분 권력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양평고속도로 문제나 ODA 관련해서 캄보디아 문제나. 근데 지금 이 마약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것과 연관된다면 근데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는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인천지검장이었잖아요. 맞아요. 인천지검장일 때 이 사건이 났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심우정은 법무부 차관이 되고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승진돼요. 영등포 경찰서장 같은 경우도 용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바로 진급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 이 시대의 사건에서 소위 가장 그러니까 경찰 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큰 사건을 어떤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를 낸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걸 막은 사람들이 계속 승진했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큰 이익들을 얻으려고 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만약에 이게 본질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최정점이겠죠. 아마 이번 정권의 권력형 비리의 최정점 사건일 것이고 그 정점의 끝은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의 최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밖에 없기 예. 때문에 이 사건은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실체가 사실이라면 저는 이건 뭐 상상하지 못할 만한 게이트가